예, 이번 시간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종국 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민사소송이나 소송법적인 내용을 우리가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본적인 골격,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종국 결정은 이러한 효력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헌법재판을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크게 나눠서 우리가 세 가지 효력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확정력이라는 것입니다. 확정력. 두 번째는 기속력이라는 것입니다. 확정력, 그다음 기속력, 그다음 세 번째는 법규적 효력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확정력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확정력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력이라는 것은 일반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효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도 이건 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확정력의 하나인 불가변력, 이제 확정력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불가변력, 불가쟁력, 기판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력 중에 불가변력을 다른 말로 자기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행하는 헌법재판소 자신도 변화할 수 없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불가변력. 자기도, 헌법재판소 자기도 구속된다. 이게 불가변력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에서 헌법재판소 자신이 내린 결정에 자기가 스스로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서 한 번 결정을 선고하면 재판은 확정되고, 헌법재판소는 당해 절차에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동일한 사건에서 한 번 결정을 선고하면 재판이 확정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당해 절차에서 다른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스스로 자기 구속력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결정의 경정이 필요하거나 헌법 해석이 완전히 변경됐다. 헌법 해석의 개방성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자신이 내린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불가변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가쟁력인데, 이거를 우리가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해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청구인이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해서 불복 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청구인이 이미 선고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이 불어된다. 불가쟁력,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확정력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재청법원이나 청구인 등은 더 이상 소송 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쟁력입니다. 형식적 확정력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건 법치국가 원리에서 나오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쟁력이다.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확정력 중에 기판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 불가정력이 형식적 확정력임에 반해 이 기판력은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판력은 종국재판이 확정되면 후소에서 소송 당사자 및 헌법재판소를 구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소에서 당사자와 재판관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후소에서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후소에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청구인뿐만 아니라 재판관도 다시 다툴 수 없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 반복 청구 금지, 모순 금지. 전소와 후소에서의 그 결론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반복 청구 금지, 그 다음에 모순 금지 때문에 이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판력의 근데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기판력은 객관적 범위와 이 주관적 범위로 나눠집니다. 객관적 범위는 그 결정의 주문에 한정합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 민소법 216조 1항에 근거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법에도 보면 결정의 주문에 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그 당사자, 청구인, 피청구인이죠. 그다음 그 승계인, 그다음 절차 참가자에 국한한다. 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청구인, 피청구인, 그 승계인, 절차 참가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합헌 결정을 내렸으면 헌법재판소가 그 기판력을 합헌 결정에도 기판력이 인정되느냐 여부. 다수설은 이것을 합헌 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효력인 기속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속력은요, 이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법 4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등에 근거하고 있는데, 아까 위에서 설명한 기판력은 어떻습니까? 당사자에게 미치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결정의 주문이 당사자에게 다음 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다시 다툴 수 없다. 이 말이죠. 기판력은. 근데 이 기속력은요, 국가기관에 관한 겁니다.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겁니다. 기속. 어떻게 기속합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는 효력이죠. 그런데 이건 잘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일반 소송에서의 효력, 일반 법원의 재판에서는 이런 기속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속력은 헌법재판의 특이한 효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속력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결정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체 결정을 따라야 한다. 이 말이고, 또 반복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된 심판 대상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 내용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한다.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데 어떤 결정, 헌법재판소의 구체 결정을 따라라, 준수해라 이 의무와, 또 앞으로도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정하에서 동일한 이유로 근거해서 동일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한다. 이 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기속력과 관련해서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을 보시면, 그죠? 먼저 첫 번째는 여기 모든 국가기관이 기속된다는데 국회 입법부도 이 기속력의 대상이 되느냐, 기속을 받느냐, 긍정설, 다수설은 긍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제 사견인데,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헌법 해석인 결정에 대해서 입법자인 국회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의 강력한 거부 표현이 있을지,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전 약간의 부정서에 가 있는데, 입법자는 헌법에는 기속되지만 헌법 재판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또 법률에는 기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건 결정 유형에 따른 기속력입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부 47조 제1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 결정도 그렇게 되고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도 또 그렇게 기속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예. 합헌 결정의 기속력 여부인데 우리가 긍정설과 부정설입니다.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변경 결정은 해당 결정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을 가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의 범위입니다. 기속력의 범위. 객관적 범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결정 주문 도출의 중요한 이유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설은 결정 주문에만 국한한다. 이렇게 보는 설도 있습니다. 뭐 양자가 어느 정도의 누가 다수냐 소수냐를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고 주관적 범위,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공권력 주체다. 그러니까 공권력 주체는 여러 가지니까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타 국가기관에 이제 국회, 입법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무수탁사인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는 공무수탁사인은 포함된다. 공권 주체. 다만 헌법재판소 자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효력은 이제 법규적 효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규적 효력을 일반적 구속력, 대세적 효력,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나면 그 위헌 법률 조항은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상 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규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 어디에 있냐?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유권 해석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법률의 효력은 상실하기 때문에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그 법 규범에 대하여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규적 효력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은 당연히 기속력이 미치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 규범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적용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주요한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법규적 효력도 객관적 범위는 결정 주문이다. 대부분 사실은 결정 주문에 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규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는 모든 사람이다. 모든 일반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우리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효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확정력에는 뭐가 있다? 불가변력, 불가쟁력, 기판력이 있다. 또 두 번째 효력은 확정력 다음에 기속력이 있다.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법규적 효력. 이거는 일반적 구속력, 일반 국민에게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